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흑돌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흑 대마 전체가 뭔가 좀 간당간당 하면서도 이 귀 쪽에 있는 안형을 갖추고 있어서 얼핏 보면 쉽게 살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아주 기묘하고 신통방통한 그런 수를 활용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뭔가 좀 급소 자리를 찾고 싶은 것이 일감입니다. 바로 이런 호구 자리를 두는 거죠. 안형이 뭔가 좀 풍부하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당연히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흑이 두 집을 내서 이건 뭐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갔을 때가 정작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혀서 여기에서 뭔가 백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은 뭔가 3번으로 다른 수를 좀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백이 끌고 나갔을 때 이쪽이 뭔가 좀 촉촉수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아예 전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 뭔가 또 다른 수를 둬보기에는 이런 걸 둬봤자 백이 그냥 이쪽을 파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백이 4번으로 말이죠. 4번으로 그래도 이걸로 이런 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기를 흑이 연결하게 만들고 여기를 두면 이때는 그래도 흑이 굉장히 좋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백이 자충을 하나 해놓음으로써 바로 기똥찬 이런 묘수가 생깁니다. 자, 이거 보이셨나요? 7번을 두면은 백이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늘어가면은 절묘하게 이게 일선으로 도망갈 수가 있죠. 이쪽에 지금 원군이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일선으로 단수를 몰아서 잡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잡혀버리면서 어떻게 됐죠? 흑돌이 살아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백이 반대로 이어갈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다른 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를 옥집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를 먹여칠 때 이쪽 두 점이 단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두 점을 살릴 때 흑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집을 파워할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그냥 여길 두더라도 여기를 끊어가면은 변화도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흑이 그냥 따내던 이걸 나가고 따내던 이 집을 파워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한 가지 배울 점은 이런 거 뭔가 좀 꼭 교환을 해서 확인하고 싶은 충동감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꼭 교환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걸 뒀을 때 자충 없이 그대로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이 흑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치중 가는 것은 치중이 아니죠. 호구를 쳐서 안형을 확보하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를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안에서 뭔가 뭐 이렇게 입구자 갔을 때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게 뭐죠? 이렇게만 둬주더라도 이거는 귀곡사로 잡힌 거죠. 빅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초심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 돌이 메꿔지고 나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둑 룰에서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네, 요렇게 백한테 일방적으로 바둑이 끝나고 나서 패로 잡으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자연사로 약속이 돼 있는 귀곡사입니다. 자, 이게 한국 룰, 일본 룰이 사실 동일한데요. 요럴 때는 이게 그냥 죽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중국 룰일 때는 오히려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약속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흑이 그냥 넓히는 것도 안 되는데요. 뭔가 좀 호구를 반대로 쳐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집 확보하는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찝어갑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처럼 이게 될 것 같이 보여요.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있죠. 흑돌이 이쪽에 원군이 없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지금 자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뒤로 단수
치게 되면은 흑돌이 어떻게 되죠? 그냥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자, 이때 이게 뭔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게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이걸 두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백이 이쪽을 두고 나서 두면은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되죠. 근데 백이 그냥 일선으로 치는 순간 여기에 흑이 원군이 하나가 더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여기를 호구 치는 거, 네, 흑이 이쪽을 호구 치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두더라도 흑이 이렇게 수순을 바꿀 때 좀 의외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여기 잘 많이 빠집니다. 이쪽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걸렸죠.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이. 그러니까 백은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이 확보가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술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끊고 나서 여기를 치면은 환격, 따내면 다시 따내서 이거 잡혔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백의 혼자만의 술기입니다. 자, 왜냐면 흑이 반대를 끊어가요. 반대를 끊고 단수를 치면은 이거 착각이네. 이거보다 흑이 더 좋은 변화는 없죠. 자, 그래서 말이죠. 다른 수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제는 여기를 호구 쳐가면 백이 여기를 찝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백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여기를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둘 다 됩니다. 백한테 찝는 수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집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순을 비틀어도요. 어떻게 둬야 되냐면 그냥 뒤로 단수 치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 실전에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수를 당했을 때. 자, 그래서 잘 안 되죠. 정답이 뭐냐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백이 일단 단수를 치고 나서 말이죠. 이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이 호구 교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물어봅니다, 백한테. 자, 두 점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호구를 치더라도 살아갑니다. 여기를 두면 절묘하게 이 교환이 완벽하게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돌들을 깨끗하게 살려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백이 당연히 이쪽을 젖혀가더라도 여기를 둬서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이쪽에 두 집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좀 더 버텨가는 수가 이걸 뒀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이쪽 공도만 보면 잡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연결하는 것이 선수라는 사실, 백이 손을 빼는 것은 두 점이 그대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은 당연히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탁 해주면, 물론 7번은 아껴도 돼요. 좀 멋있게 두고 싶다, 뭔가 좀 팩감을 남겨놓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 뭔가 백을 좀 여기를 치중을 오게 만들어서 여기를 연결하고 두 점을 잡겠습니다. 백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한 집을 더 만들면은 집으로 더 뭔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함정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먼저 찝어가는 수가 정말 묘한데요. 그럼 4번을 반대쪽으로 뒀을 때, 요때가 정말 절묘해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을 호구 치면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혀. 백이 그대로 연결해버립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끊는 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이 두 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로 받았을 때는 이쪽을 호구 쳐가지고 백이 치중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붙여서 자충을 만들어서 한 집을 더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이 뭐 다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응수가 혹시 있진 않을까요? 다른 응수가 뭔가 이런데 이어간다든지 여길 이어간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확보가 된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쪽을 호구를 쳐도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쉽게 살았죠, 이건. 자, 이게 차이점이 왜 그러냐면요, 이 교환을 없이 처음에 이거를 교환을 해버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여다보는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이 호구가 반대로 돼 있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게 일단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여길 두고 아니죠. 이쪽을 하고 여길 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두죠. 이 바깥 쪽으로 뒀을 때는 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구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백이 응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흙의 호구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치는 것은 이건 뭐 이게 선수가 되니까 끊어가고 이제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패로 버틴다고 한들 패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쪽에 호구 결정하는 부분을 보류한 채로 여기를 먼저 물어봐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호구 쳐가지고 이렇게 숨겨진 한 집을 확보를 하고요. 백이 반대로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입구자를 둬가지고 반대쪽으로 호구 쳐가지고 이쪽 숨겨진 집을 확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백이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넓혀받는 것은 그냥 여기를 단순하게 선수를 하고 호구를 아무데로나 쳐서 두 집을 확보하면 되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모양이 굉장히 좁았는데 의외의 장소에 맥점이 숨어 있죠. 자, 역시 고수는 맛을 아낄 줄 알았다가 상대 응수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살려주는 것이 바로 바둑 고수가 할 수 있는 바둑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